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현재 시점 3,14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살짝 주춤거렸다가 또 한번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3% 가까운 상승력, 많이 올라가면 올라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고점 대비 얼만큼 많이 떨어졌습니까? 5,000원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 3,000원대, 여기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력을 가져오면서 3,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제대로 된 반등력을 보여줄 것인가? 그 부분은 아직은 미흡합니다. 아무래도 3,250원 확실한 이 기준 라인을 돌파해야지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시간에 새벽 시간 비트코인도 반등력을 가져오고 있고 이더리움도 반등력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메이저 코인들이 다 반등하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린 리플 코인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전체적인 반등력은 당연히 미국 증시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겠죠. 자,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잠깐 한번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야간 선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빅스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빨간색 불씨로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미국뿐만이 아니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력을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물론 오래간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보다 확실한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는 환경이 더욱더 큰 시장의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곧바로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같이 가져갔죠. 그리고 어제 날짜,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미국 증시가 현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호실적이 상승력을 제공하고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현재 니플 코인 또한 상승력을 3,000원 위에서 확실한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3,250원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이 부분은 먼저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XRP 리플 코인 영상을 준비한 부분은 리플 코인은 정말 고점 대비 40% 정도 현재 빠진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다고 해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 리플 코인은 어떻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그리고 비중 관리, 그리고 수익 구간은 어떻게 더욱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볼까 하거든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때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먼저 체크가 돼야 되겠죠. 자, 이 모멘텀을 어떤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냐? XRP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 모멘텀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미국이란 나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자신들의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은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재료죠. 근데 관세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압박감을 가져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계속적으로 압박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또 한번 노출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을 이렇게나 흔들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를 밖에 두고라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 내에서는 SEC가 코인 시장을 압박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이 리플의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 SEC 위원장이 정식으로 취임하면서 이제는 이 IPO와 ETF가 빠르게 나올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졌죠.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비록 관세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 매매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수익권을 가져가려면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진행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 부분의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벽 시간 많은 분들 흔들리면서도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지만 여전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우리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한 번 더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실한 대응 전략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암호화폐 시장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혼조스럽습니다. 당연하겠죠? 이런 관세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불러옵니까?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한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림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근데 지난주 ETP 상품이 600만 달러를 유입되었고,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3,770만 달러의 유입률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3,770만 달러. 물론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유입량을 보여준다라는 건 확실한 고래들의 유입 자금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한번 먼저 보시죠. 자, 주식, 달러, 채권, 그리고 이 셀 아메리카 마찬가지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주식도 팔고 달러도 팔고 채권도 파는 시국이 현재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만 8만 7천 달러대를 반등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에 있을까? 자, 이 부분은 반사 이익되는 시점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말 그대로 주식 시장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투자 자금도 늘어나면서 코인 시장도 올라가는 커플링이 되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도 떨어지고 있고 달러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게 되면 이 자금은 매도한 자금은 어디로 이동됩니까?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로운 투자처가 바로 가상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더욱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반사 이익되는 시점을 가져갈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스닥도 엄청 떨어졌고 다우, S&P 500도 모두가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코인 시장 어떻습니까? 횡보 라인을 가져오거나 반등력을 가져오면서 계속적인 이 자리를 지켰다는 거. 지금 시점은 키를 완전히 맞췄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XRP 니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확실한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에 XRP의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죠.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이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 브릭스라는 연합이 나타났죠. 브릭스는 누굽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나라들이 많아지면 미국은 심기가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이 자신들의 달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니플 코인을 콕 집어서 확실한 자산 가치를 증식시키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인즉슨 주식 시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더 발전한 상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리플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리플 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게 3월 6일이고 이게 3월 20일이거든요. 3월 6일 속보 내용에서 보시면 72시간 동안 9천만 개의 리플을 매수한 고래들이라고 하고요. 3월 20일에 보시면 리플의 고래들은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나 늘어났다.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상하죠? 3월 6일 그리고 3월 20일 그리고 오늘 현재 새벽 시간 4월 23일입니다. 어때요?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떨어졌거나 횡보 라인을 갖고 오고 있는 시점이 바로 오늘 현재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때 들어왔던 고래들은 당연히 손실 구간이겠죠. 물론 그들의 매입 평균 단가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손실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들어왔던 단가가 지금 단가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그들 또한 이 단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통해서 매입 단가를 맞추겠죠.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을 만드냐면 훨씬 더 큰 수익 구간을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뉴스에서 보시면 XRP에 3,770만 달러가 유입되었다. 이 부분 또한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고래가 유입되는 부분, 당연히 상승에 대한 재료가 있어야지 고래가 매수를 하겠죠. 아무것도 아닌데 고래가 그냥 펌핑 시켜서 올리는 경우는 잡코인만 가능합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수많은 고래들이 유입되어 있고 많은 자금력이 바탕이 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펌핑 시켰다가 확 죽이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면 이 재료가 어떤 게 있을까? 자, 이 뉴스 보시면 니플의 현물 ETF는 도대체 머지가 않았다. 이제는 월가 전문가가 내놓은 확신적인 발언과 함께 ETF가 조만간 빠르게 나올 것이다. 최근에 SEC 위원장이 드디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죠. 취임을 했죠.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SEC가 승인해줘야 되는 것이 엄청 많아요. ETF에 대해서 가장 먼저 빠르게 나올 ETF가 XRP로 점 찍어두고 있다라는 거. 그게 언제였습니까? 5월 첫 달입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에 5월 첫 승인을 예고하고 있는 게 바로 XRP 현물 ETF의 승인입니다. 2025년도 9건 모두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5월 첫 승인에 XRP가 된다. 당연히 이 ETF라는 것은 펀드이기 때문에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그로 인해 시장은 더욱더 발전 속도가 커질 수밖에 없죠. 왜? 수많은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ETF는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펀드가 개인들 자금만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이 XRP ETF 또한 승인된다. 5월달 첫 승인 예고다. 당연히 시장에 기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ETF가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ETF라는 것은 기초 자산, 그러니까 니플이 ETF라면 니플이 기초 자산이 되거든요. 더욱더 저렴하게 매수하고 싶은 고래들은 지금 이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니플, 호재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가 않을까? 수많은 호재가 있죠. 전문가들은 기간 진입 전 소액 투자자를 털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절대로 개인과 함께 가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말입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주식은 세력이라고 부르죠. 세력들은 절대적으로 고래 개인들을 같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바로 고래, 바로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야,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너희들부터 들어와라. 우리가 이따 들어갈게. 그런 아이들이 아니죠. 나쁜 종목이니까 너희들부터 나가라. 우리가 이따 나갈게. 그런 아이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든 흡수하고 털고 가려고 하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항상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경험 여러 번 있었죠.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나왔을 때도 그들의 노림수가 정확하게 나왔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노림수가 있다. 근데 어떠한 노림수인지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만들고 이 최저가에 매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고래들이라는 거. 당연하겠죠? 이 고래들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매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에 고래가 계속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까? 물론 1,000원대에서 많이 올라갔으면 올라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임을 가져왔고 5,000원 라인 때 터치하면서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왔지만 내려올 때도 어떻습니까? 3,000원대에서 계속 횡보. 지금 2,500원 터치하고 다시 또 3,000원대로 올려놨죠. 이 말인즉슨 지난 12월 달 그리고 여기 3월 달 똑같은 박스권을 만들었던 이 시점에 고래들의 자금력은 엄청나게 유입되었고 지금보다도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고래들은 지금이 바닥
지금이 저점 구간이니까 지금 매집 라인을 구축해야 돼라고 확인을 하면서 그들은 매집을 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단가가 많이 올라간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매집했다, 안 했다라는 것은 빨리 올라가면 느끼시겠죠?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후회가 남겠죠. 왜? 지금처럼 3,000원 라인 때 이러한 바닥에 박스권을 만들고 있을 때 그때 매매 대응했어야 되는데 또 올라가면서 매매 대응하면 다시 한번 저점 라인을 놓치는 거. 이 부분이 또 후회를 남기게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모두 다 먼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매 대응 확실하게 받으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최근에 SEC 위원장이 정식으로 취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어떤 효과를 갖고 올까? 물론 ETF에 대한 기대감도 많아졌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리플과 미국 SEC는 드디어 법원에 소송 중단 신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거는 합의가 이미 완료가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법적 리스크가 없어졌으니까 조만간 IPO든 ETF든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1차 판결 결과 SEC한테 내야 될 벌금이 있죠. 이 벌금은 내야 됩니다. 이 법적 리스크가 없어졌다고 해서 벌금을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벌금은 무조건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떠한 기대 심리가 생길까요? 바로 벌금을 낸다는 건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이 리플 또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SEC 웹사이트의 제안서에서 확인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어떤 말이냐? 자, 미국이란 나라는 이 전략 자산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비트코인을 이야기했죠. 우린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비축해 놓겠다. 이게 미국의 가상자산 전략입니다. 근데 SEC한테 이제 벌금을 어떻게 낸다고 했습니까? XRP로 내게끔 우리는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어떠한 기대 심리가 생깁니까? 미국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도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찌 보면 IPO, ETF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자, 리플 CEO 갈링하우스는 SEC와 미국 정부에 리플로 1억 달러를 지급하겠다. 이 멘트가 바로 비축 자산으로 XRP 또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미국 재무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플과 비트코인의 가치의 극대화를 추진하겠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누가? 미국 재무부가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그만큼 XRP 리플 코인 또한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 또한 전략 자산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단순히 이 이야기들만 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리플은 미국의 국채 또한 그들이 거래를 지원하고 있고 국채를 지원한다는 건 RWA의 토큰화된 부분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XRP 코인의 모습을 판단할 수가 있고 최근에 히든 노드를 인수하면서 커스터디 사업까지도 진출하고 있는 그 부분에 안정적인 XRP 코인은 이렇게나 미국 정부, 미국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시점에서 당연히 전략자산으로 들어갈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대로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XRP 코인 최근에 하방 압박 받고 횡보 라인 가져오면서 지긋지긋한 움직임만 가져오고 있지만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탄탄하게 지켜나가고 있고 3,000원대 라인 위에서 안착시켜 놓는다. 물론 3,250원까지 올라가야 우리는 어느 정도 안도감이 있겠죠. 이 부분들을 통해 우린 매도의 대응,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 받으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극대화로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